Judge Essex. 감사합니다. 우선 저 역시 영광입니다.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제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뭐 전시품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국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ITC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는 저희도 역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온 것은 제가 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법정에서도 많은 한국의 회사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 보게 되면은 오셔서 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들 위원들이 6명 있습니다. ITC에. 근데 저희들 사실 어떠한 사람도 뭐 어떤 국가라든가 특허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편견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모든 것들이 지금 올바른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그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LG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LG에서 사실 이 그 피재소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슬라이드를 아까 보셨죠? LG에서 오셔가지고요. 그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 한 번도 패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죠? 사실 굉장히 그 뭐 기록이 좋은데 그걸 보니까 LG가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국가라든가 특허라든가에 대한 편견이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제대로 공정한 판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스와츠 교수님 그리고 자비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ITC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법원에서의 그 판결의 그 파기하고 저희들하고의 그러한 건수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에게는 좀 불공평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케이스를 자기가 선정을 할 것인지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개 중에 뭐 5개를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하고는 좀 달리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점이 있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저희들 잘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사실 그 연방순회법원에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워싱턴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들 끝나고 나서 리셉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트라이얼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제게 와서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뭐 제가 뭐 외국인이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알고자 하고요. 그래서 ITC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저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제가 뭐 적임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기회에 좀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삼성에 대해서 제가 ITC 케이스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떠나면서 2010년도에 저희들 또 뭐 기록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에 뭐 9월 말에 저희들의 뭐 44개, 45개 건을 저희들이 이미 완결을 했고 그래서 이만큼 뭐 새로운 파일링도 건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2009년 대비 2010년 더 많이 했고요. 2010년도보다 아마 내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그 법정 권한입니다. 저희들 그 USITC 2008년도 이후부터 일을 해왔고요.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 최근에 수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자이비스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로부터도 많이 들으셨지만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국내 산업이라는 것. 사실 어떠한 사람도 뭐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포드 자동차에 관련된 건을 다뤘는데 아마 포드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도
뭐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었고요.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을 해서 라이센스를 받아가게 되면은 그게 라이센싱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화만 하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사도록 사람들에게 뭐 전화를 하면은 그거는 라이센싱의 업계가 아니다, 산업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어떤 케이스가 올라와가지고 라이센싱 관련돼서 뭐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거는 모를 것 같고요. 이거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ITC에서 파일링을 하느냐? 저희들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미국에 있는 배심원 제도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어떤 지방 법원에서 그 배심원 지도가 있으면은 12명의 배심원들이 들어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라든가 특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사실 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좋아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배심원이 될 것인지 선정되기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배심원들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그 외국의 회사들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배심원 제도가 없습니다. 판사가 혼자서 이런 판결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주로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은 아니면은 뭐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저희들 ITC를 선정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것도 들으셨죠? 얼마만큼 많은 케이스가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 판결되기까지 45개가 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이 지금 현재 뭐 제소 과정이라든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거나 위원회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100개 이상 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아마 이런 바쁜 상황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비스 변호사가 큐세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 큐세라 케이스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칩가 있으면 컴퓨터 칩이 뭐 사실 뭐 테레비부터 시작해갖고 뭐 냉장고 뭐 다른 제품 굉장히 다양한 제조품들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피제 소재가 거의 뭐 22명 이상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거 이미 보셨죠. OUII 불공정 수입 조사국인데요. 일단은 OUII가 먼저 제소자를 도와서 이 제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피니겐만큼이나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피니겐 회사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같이 앉아 있는 것은 이분들 중에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자비스 변호사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 제가 어떤 뭐 페이버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 공평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즉 저희들은 케이스를 조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까 자비스 변호사가 이런 얘기 하셨죠. 뭐 2년 정도라는 뭐 이런 그 지방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제가 지방법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요. 2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그 경우는 너무나도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이런 특허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뭐 변호사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날짜 스케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저희들 뭐 그 주요 치프 판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25년 이상 정도 저희들과 함께 해 오셨고요. 제가 처음에 판사가 됐을 때도 제가 그 재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부터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일을 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저에게도 아주 좋은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사건의 그 배정도 스스로 컨트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로테이션도 해주시고 케이스 밸런스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저희들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요. 판사별로 자신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증인에 대해서 그 직접 신문하는 증인들 없습니다. 제가 증인들이 자기 변호사하고 얘기를 직접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서면으로 된 진술서는 제가 읽습니다. 어떤 판사 같은 경우는 뭐 서면으로 뭐가 있으면은 다시 이제 증인 신문을 하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사실 이런 그라운드 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케이스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라운드 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 그 그라운드 룰 제가 카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삼성 그리고 LG에게 한 분씩 드렸거든요. 뭐 카피 필요하시면은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판사별로 자신의 그 심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규칙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지만은 이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칩 제조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고객들에게 어떤 매뉴얼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매뉴얼의 정확성을 제가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연방 규칙을 근거로 하고 뭐 예외 사항은 조금은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예외적이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 공판 이전에 그 보고를 듣고 공판 이후에 브리프가 있습니다. 심의가 있고 나서 이 케이스에 대한 보고를 듣는데요. 저희들 필요가 있을 시에만 하고 필요가 없을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브리프라는 것은 보고서인데요. 이것을 검토를 하고 각 당사자가 제시를 한 브리프를 보고요. 그 클레임에 대해서 읽습니다. 잘베스 변호사가 얘기하셨다시피 어떤 특허가 뭐 유효한지 이것이 뭐 위배가 되었는지 이것이 뭐 가시적인 것인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다 모든 증거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들 판결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커버를 합니다. 종종 뭐 특정 부분은 저희들이 뭐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산업이라는 것,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 대부분은 특허의 모든 부분들, 그 케이스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제가 커버를 합니다. ID 잠정적인 판결을 내리면은 모든 위원들이 제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 중에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스텝 변호사라든가 위원이라든가 60일 동안에 아무러한 행위도 취하지 않게 되면 잠정적인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잠정적 판결을 했을 때에 초기에 판결이 그냥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판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뭐 일부가 파기가 된다라면은 그것이 제게 다시 되돌려집니다. LG 같은 경우, LG하고 월풀 같은 경우는요, 일부가 다시 이제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부가 다시 제게 되돌아와서 제가 다시 줬습니다. 그리고 뭐 제너럴 카운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아주 설명을 잘 들으셨고 법률 고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위원들의
잠정 판결을 완전히 다 리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그 특허 제도를 더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저희들 연방 순회 항소 법원 관련된 것입니다. 케이스도 들으실 수 있고 판결도 들을 수 있고 어떤